안녕하세요. 29살인 라디오 채널의 청취자입니다. 저는 이 글을 결혼식 당일에 쓰게 됐습니다. 남편의 남동생 때문에 결혼식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2년 전 저는 카페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날 너무나 붐볐던 카페에서 우리는 혼자여서 무작위로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남편은 굉장히 냉정하고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감히 그를 쳐다볼 염두도 내지 못하고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단 한 번의 인사로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다지 잘생기거나 부자는 아니지만 저에게 딱 맞는 사람입니다. 저는 근면하고 상냥한 남자가 좋았고 다행히 우리 남편은 그 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애한 지 1주년을 기념하는 날 남편은 반지로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는 30이 되기 전에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꿈꿔왔던 남자를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뻤던 저는 남편의 청혼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는 남편의 본가에 방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가족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식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을 조심해야 한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의 남동생은 24살이고 현재는 아직 대학생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엄청나게 예의가 발랐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돈을 모아와서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시부모님도 금전적으로 더욱더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순식간에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동받았지만 너무나 순진했던 게 제 실수였나 봅니다. 시동생이 욕심쟁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앞에서 받은 돈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시동생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돈이 필요하다고 가엾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다른 사람들에게 빌리려고 했는데 아직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해요.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근데 지훈아, 왜 형이랑 이야기 안 하고 나한테 전화했어? 무슨 일로 형한테 전화는 못 하는 거야? 솔직히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시동생에게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는 이 경우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시동생은 형이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을 걸 알고 있다면서 제가 형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후 시동생의 말에 정말 공감했습니다. 저는 순박해 보이는 시동생을 믿고 얼마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1,000만 원. 그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1,0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닌 걸 알지만 사업상으로는 정말 평범한 금액입니다. 중요한 건 제가 시동생에게 빌려줄 만큼의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돌려줄 날짜를 잡지 않고 1,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왜 제가 대학생의 말을 믿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동생이 그 돈을 사업에 시작하는데 사용할 거라는 사실조차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어쨌든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가 바보라고 한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후 시동생은 계속 전화를 해서는 돈을 더 빌리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가 너무나 쉽게 속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서 그 후 수십 번 사업의 이유를 적용했습니다. 시동생은 점차 저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겼고 계속해서 와서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린 돈이 2,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저는 시동생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양보를 그만두고 돈을 빌려달라는 시동생의 부탁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그는 당황한 듯 계속 빌릴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시동생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수님도 단지 구두쇠였군요. 제가 부자가 되면 형수님에게 돈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럼 부자 되고 여기서 돌아와 날 후회하게 만들어봐. 그렇게 전화하고 소리 지르지 마.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는 일을 완전히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시동생은 저에게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그가 저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니까요. 야단맞고 거절당하면 시동생이 순순히 복종할 줄 알았는데 돈을 빌리는 것보다 더 가증스러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결혼식 축의금의 전액을 훔쳤습니다. 시동생이 집안 식구여서 쉽게 손이 닿아서 돈을 빼돌리는 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모두가 결혼식으로 바쁜 가운데 그는 결혼식 축의금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결국 그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시부모님은 부모님과 저에게 계속 허리를 굽혀서 사과하셨습니다. 남편은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시동생을 찾아다니겠다고 했지만 저는 막았습니다. 시동생 같은 사람은 돈을 다 쓰면 확실하게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거짓말쟁이 시동생을 벌할 계획도 있습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나쁜 시동생을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전혀 편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 교훈을 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